우리 사회는 성역이 있습니다. 성역이 있는 사회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석학, 좀 좌파 진보적인 사람이죠. 노엄 촘스키가 프랑스에서 한 교수가 홀로코스트는 없었다라고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의 말할, 표현할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해지는 사회적 압박에 대해서 말할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데 서명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이 성역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위안부 소녀상을 두고 마케팅이 상업화되는 경지까지 가고 있어서 이런저런 걱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글을 썼던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언젠가 박유하 교수의 이 입장에 대해서도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분은 지금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되어서 법적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항문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위안부 문제가 아이돌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10일 날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언론들이 난리를 쳤고,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경청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소녀상을 비상적으로 소비하는 양상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면서 위안부가 아이돌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스티커, 배지 등이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며 정대협 등 위안부 지원단체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표현에요, 좀 표현이 과도하거나 좀 본인이 이런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면 신중을 해야 될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라면서 정부 간 화해를 넘어서 한국 국민 간의 화해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정치적이고 편향된 교육에서 탈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일종의 좀 용기 있는 지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중앙일보입니다. 광복절에 예년과는 달리 태극기가 별로 안 보였고요. 백화점이나 마트도 마케팅을 안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문품 판매나 이벤트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팔찌, 배지가 출시됐고, 시내버스 좌석에도 소녀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앉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소녀상 제작 움직임도 활발해져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동상 만들기에 나서면서 올해만도 서울에서 10개 이상이 추가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국제화되고 시민들이 개인주의화되면서 조장된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전히 민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특이한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림주화, 여기 기림이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추모주화, 이를 판매하는 평화의 소녀상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소녀상을 제작한 한 부부 작가가 민간 기업에 외주를 줘서 만들었는데요. 이들 부부는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걸 포함해서 소녀상만 55점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냥 소녀상이나 제작하지 왜 이제는 동전까지 만들고 있느냐. 이 동전을요,
차드 공화국 명의로 발행한다고 밝히면서 국민 공모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드 공화국 명의로 동전을 발행을 합니까? 위안부 동전을요. 정말 웃기는 행태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1300차 위안부 주례 집회에 이걸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 쇼핑몰 초기 화면에는 위안부 피해자 주화가 일본 측의 압력으로 발행 취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확인된 바는 없다. 심정일 뿐이다. 이 장난칩니까? 쇼핑몰 수익금의 70%를 기부금에 쓴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다 쓸 거냐니까 기부 대상은 아직 확정도 기부단체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에 주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공이자 실질적인 주역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데 정대협 관계자는 주화와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우리가 벌이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위안부 문제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국수주의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 민족주의가 상업성과 결합하면 무분별한 배타주의를 불러온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작가 부부는 소녀상이 상업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미니어처 소녀상 판매 수익금 1억 3천만 원을 다 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상업화 시켜가면서 주화 만들고 팔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저도 도가 지나쳐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안부 문제가 성역화되어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관피아 척결로 지적을 했다가 관피아를 척결하기는커녕 말단 몇 명 자르고 감방 보내고 관피아는 여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피아는 항상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회가 발전되는 속도를 따라서 점점 영향력이 줄어지고 제도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돼야 될 문제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부 관피아로 이렇게 모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살충제 계란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안전하다는 계란에서 또 살충제가 나오고 심지어 DDT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정부는 적발된 농가만 출하를 금지시킨다는데 심지어 적발 안 된 농가도 제대로 된 농가인지 지금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농피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농피아라는 것은 농림부의 퇴직 관료들, 즉 축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곳곳에 있던 농림부의 퇴직 관료자들이 은퇴를 하면 친환경 인정 민간기관에 가서 거기 기관을 이렇게 맡고 있으면서 이들이 결국은 농산물에 대한 이 친환경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맡고 있다. 그 국장급 이상이 거기에 가서 장으로 있는데 쫄병들이 그 농림부 직원들이 나가서 친환경의 적절성을 어떻게 검사할 수 있겠냐.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만 90명이 넘게 있다. 그래서 이런 농피아가 문제다. 친환경 인정에 민간 유착이 있고 살충제 농장 63%가 친환경을 받았고 해수업이라는 농림부의 안전한 먹거리 인정에 살충제 농장에 59%의 식품 안전을 붙였는데 유통 때는 아예 검사 항목에도 없었다. 그리고 불량 계란 판매는 불법인데 껍데기가 깨진 계란이 7억 7천만 개가 유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업이라고 하면 이게 붙어있는 농산물은 매우 안전한 농산물처럼 붙어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병영균 항생제, 이 살충제 잔류에 대해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의 탓이라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 다른 부처의 탓이라고 부처끼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서로 지금 미루고 자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개 약사를 식약처장 차관급 자리로, 차관급 이상이죠, 처장을 시켰는데 이자는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나 사실 파악도 못하면서 행편없는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책임 회피만 일관하고 있고요. 이 정부의 한마디로 살충제 부분을 관리하는, 살충제 계란을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되는데요. 오죽하면 총리가 식약처장을 보고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요, 자, 오늘 결국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오늘에서 합니까? 오늘 살충제 계란 발언으로 국민에게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데 매우 송구스럽게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정부 관계기관 관 손발이 맞지 않았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심화시켰다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상히 모든 진상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는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공장형 사육, 밀집, 감금 사육을 비롯한 개선 대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물 복지와 축산 위생을 포함한 사육 환경 전반을 짚어보기를 바란다 라고 말도 했습니다. 구제역 AI로 줄이는 근본 해법이 이게 될 거다. 제가 AI 때부터 했던 말, 또 이 사건 초반에 했던 말을 대통령이 지금 뒤늦게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산된 관리 정책도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축산물이나 이 먹거리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약속을 했으면 문 대통령은 오늘 식약처장을 자르겠다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농피화 문제지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디 농피화만 있겠습니까? 건설 관련 데서는 국토건설부 퇴직 관료들이 건설 관련 각종 기관에 없습니까? 복지 관련해서는 없겠습니까? 체육 관련해서는 없겠습니까? 작년에 참 재작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잘렸던 사람들 중에 복직된 사람도 그렇고 복직돼 안 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스포츠 관련 기관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스포츠 피합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그럼 조금 일찍 퇴직하면 몇 년을 더 보장해줘서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업체, 유관기관 등에 가 있다가 보너스로 몇 년 더 하고 가는 게 지금 일종의 세레모니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피화 때문에 생겼다, 농피화 때문에 생겼다, 다 그렇게 의미일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한 근본적인 개수는 하지 않고요. 과연 농피화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닌지부터 제대로 했어요. 문제가 된다면 농피화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관피화 전체가 문제겠죠.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도 놔놓고 있다가 문제만 생기면 거기 갖다 더 밀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전 정권에서 했고 우리는 넘겨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부서에서 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식약처가 무능 아니함에다가 미숙한 대응으로 특히 유영진 식약처장이 사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대면서 불신을 자초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브리핑도 하지 말라는 말을 오죽하면 했겠습니까? 자, 이낙연 총리는 이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밀식 축산, 공장식 양계 산업의 축산업계의 관행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다. 살충제 사용을 방치하는 데는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눈먼 행정도 있었다. 과거의 일이라고 책임 회피하지는 않겠다.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지 축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밀식 축산을 해소하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한 것 좋은데요. 여기에 나아가서 야 3당이 류영진 식약처장 해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식약처장이 될 때부터 대선 보훈 인사로 손꼽혔던 사람이고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을 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부산시당 특보단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약사를 하고 있고 약국을 여러 개 했는데요. 직업은 정치꾼입니다. 그런데 유 처장 임명을 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나왔고 또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다. 업무를 처리하고 다루는 능력이 공직 사회를 오래 해야만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살충제 개량은 과거 정부의 적폐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정말 니김이 욕이 나옵니다. 이따위로 할랍니까? 더불어민주당요? 참 정말 한심하기 거지 없습니다. 자, 물론 이번에 문 대통령 몇 달 만에 생겨난 거 아니지만은 자, 과거에 있었던 문제면 새로 바뀐 정권에 열쇠를 넘겨받는 순간부터 꽃간 열쇠를 넘겨받을 때 돈만 막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지고 지금부터 문제는 다 생기면 네 책임이다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이나 책임자를 임명할 때부터 제대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빨리 해쳐서 미리 까발리고 그게 적폐 해소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먹어도 된다고 떠들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인해주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겁니까? 문 대통령요, 입으로 사과하지 말고요, 류영진부터 목을 자르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농피아 같은 소리 더 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디 대한민국에 농피아만 있겠습니까? 뭔 일만 생기면 어디로 전가해서 적당히 떼우려다가 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보이지 않습니까?